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이제 주일 일요일 날에 찍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일요일 것까지만 돼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 방송을 전에 들었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데이터 변동에 대해서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M1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70.5%에서 74.3% 정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 데이터입니다. 26.7%에서 한 26.3%로 조금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M2-M1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8%에서 이제 한 48% 정도로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M1 나누기 M2 비율은 34.5%에서 한 35.4%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번 주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이 M2-M1 증가율이 완만해졌기 때문에 조금 하락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오히려 아직 조금 더 증가를 하면서 증시도 결국이 조금 더 상승을 하였었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M2-M1 증가율이 계속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완만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중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증시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또 조금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좀 이 유동성 분석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1하고 M2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그냥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원되는 통화라고 해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그 본원되는 본원 통화가 M1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표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74% 정도 전년 대비 지금 M1 증가율이 상승을 하였고요. M2 증가율은 이제 똑같이 통화량 지표는 맞는데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불립니다. 이제 본원 통화는 돈을 찍으면 바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 광의의 통화는 이제 시중으로 조금 더 흘러들어야 더 빨리 증가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M2-M1 증가율을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 돈을 찍는 초창기에는 이 M1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M2-M1 증가율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돈을 푸는 초기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를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 시간에는 이제 M1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M2-M1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날 때는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시중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서, 그리고 통화량 자체는 줄게 되면서 M1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M2-M1 증가율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그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지는 때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그때가 조금 그레이 존이라 하고요. 그때 조금 증시의 하락이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그 부근 근처에 일단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증시가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 장세로 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히 작년이죠. 이렇게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이 올라갔던 장이기 때문에 정말 종목 불문하고 모두 다 상승을 하였지만, 이제 향후에 펼쳐질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정말 증가가 되고 실적 대비 주가가 싼 주식이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유동성 단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생겼을 때인데요. 다만 그 위기가 뭐 실물 경제의 위기냐, 금융의 위기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둘 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이제 유동성을 푸는 첫 단계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를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2008년도인데요. 이 빨간 색깔
차트 선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선인데, 이 기준금리를 약 한 5.3% 정도 수준에서 이 기준금리가 2008년도에 5.3%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시켰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하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일단 유동성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금, 이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하고 M2 증가량이 다 20%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유동성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많이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많이 푼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딱 지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기는 안 좋지만 과거 고금리 시대에 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가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 되게 되고,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도 채무 상환을 하기가, 이 이자를 상환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이제 푸는 것을 어느 정도 멈추게 되거나 유지를 하게 되면 이 M2-M1 증가율은 완만해지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그 단계이고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위기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장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뭐 10%에서 보통 한 30% 정도 단기적인 하락을 나타나게 되고요. 이 다음에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M2-M1 증가율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딱 실적 장세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 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를 상승할 때가 오히려 경제도 좋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기준금리가 사실 올려서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쌓였던 초과지급준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과지급준비금이란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의 ECB나 아니면 일본의 BOJ 등이 이제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사용하는 양적 완화 이제 통화 정책인데요. 이제 비전통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지급준비율 인상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통화 방식인데, 이제 비전통 통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1,000억 정도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 양적 완화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이제 적정한 가격에 채권을 무제한이든 아니면 특정 금액을 이렇게 사준다고 말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QE라고 하고요. 이제 퀀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1,000억 정도 있는 부자인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채권들을 다 사주는 겁니다. 제가 가진 국채를 적당한 가격에 이제 사주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채권을 팔고 나면 돈이 생기겠죠. 1,000억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제가 현금으로 정말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될 거고요. 현금으로 받으면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단위가 크면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럴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낮다고 판단을 하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장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1,000억을 입금을 받았습니다. 연방준비은행으로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부채가 1,000억 늘겠죠. 제가
예금을 이제 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그 1,000억에 대해서 한 7%에서 8% 정도 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급 준비금 계정으로 예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늘어나는 게 이 초과지급 준비금입니다. 결국 그냥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냥 초과지급 준비금이 증가된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2008년도부터 양적 완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실행되게 됩니다. 0%였던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0이었던 초과지급 준비금이 뭐 거의 한 2.8조 달러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통장에 쌓인 돈도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거의 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증시가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2015년도, 16년부터가 이제 딱 기준금리를 상승하는 단계인데요. 그때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 이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시중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라가서 기업들의 이제 그런 이자 부담은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2.8조 달러 수준에서 거의 1.5조 달러니까 뭐 1.3조 정도 달러가 흐르게 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현재를 알아보게 되면,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많이 푼 단계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 초과지급 준비금은 이제 과거 한 1.5조 달러 수준에서 이 금융위기 때, 이 코로나19 위기 때 초과지급 준비금을 상당히 많이 늘리면서 결국 거의 지금 한 3.2조 달러까지 역대급으로 일단 증가한 상태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돈들이 시중으로 다 흘러가면서 아마도 중장기적으로는 전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지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해질 때가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실적 장세도 아닌 애매한 그레이존이 있습니다. 이 돈이 시중에 풀린다고 해서 바로 일단 실적이 바로 증가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존재하는 그 일정 부분의 시간에서 약간 조금 위기가 보통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 단계가 거의 그 초입 단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근거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 금리가 지금 일단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0.5%까지 하락을 했던 미국채 10년물이 지금은 거의 뭐 6% 그 정도까지 10년물도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년물을 보시더라도 해외 금리 30년물인데요. 이 30년물 금리도 거의 최저 한 1.1%까지 작년에 하락을 했다가 한 1.97까지 지금 거의 2%까지 상승을 하였고요. 10년물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한 1.2 정도 됩니다. 10년물 금리도 뭐 사실 과거 최저점, 이제 작년도 최저점을 한번 보시면 현재는 1.1에서 뭐 거의 1.2까지도 사실 장중에는 올라가는데, 뭐 작년도 낮을 때는 거의 한 0.5까지도 사실 하락을 했었거든요. 0.5대까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하였고, 이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사실 원달러 환율이 거의 1,100원까지 돌파를 하였었다가 현재 1,123원까지도 상승을 하였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다가 한 30달러까지도 내려갔었다가 현재 56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조금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지표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하락을 한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조금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유의하시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중단기적으로 조금 그레이존에서 단기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실적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때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일단 유동성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이 유동성 분석 자료랑 이제 제가 매주 이제 매일마다 매 영업일마다 마감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이 마감 시황을 일단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일단 파동으로 지금 주가가 한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떻게 될지 조금 약간 예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추정치기 때문에 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전제하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장기 추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IT 버블 때까지 올라갔던 닷컴 버블 때가 이제 1파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하락했을 때가 2파 하락,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까지 상승했을 때가 이렇게 1, 2, 3, 4, 5로 3파 상승, 그 다음에 이 금융위기 하락과 길고 긴 이 하락, 이 조정 파동, 이 횡보 장세가 이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상세였던 20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파까지가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하락이 큰 2파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 상승이 이제 슈퍼사이클의 큰 3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3파의 작은 1파가 지금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추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과거 추세를 토대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어느 건지 조금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을 조금 추세선으로 저희가 알아보면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그은 다음에 이 하단을 이 상단에다 얽혀놓으면 어느 정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3-1파가 거의 고점 근처에 오지 않았나라고는 초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됐다가 이렇게 지금 정점을 친 부근 자체가 일단 조금 고점이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RSI도 이렇게 70을 사실 상회한 것 자체가 일단 고점 부근에는 다다라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제 슈퍼사이클상 3-1파이고요. 그 3-1파를 좀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상승분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파를 또 추정을 해보면 이제 2파랑 4파의 저점을 그어보면 5파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추세선을 이제 3파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추세선을 만약에 하락을 하면 그때 조금 주가가 급락을 할 거라 전망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깨는 순간부터 조금 급락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에는 제가 일단 여기가 A, B, C 조정 파동이고, 아마 B파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가 1, 2, 3, 4, 5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파동이 아니라 조금 미국대 그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미국은 조금 지금 파동이 살짝 다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까지는 이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게 A, B, C로 떨어진 다음에 B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A, 1, 2, 3, 4, 5로 떨어지는 C파가 완성되던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5의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가 이 3파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금 미달 형식으로 5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달이 이 3파 고점보다 낮은 걸 미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끝나고 5파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로 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상승이 조금 높게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3266을 깨지면은 그냥 5파가 미달형이 아니라 그냥 크게 이렇게 5파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상승이 있은 후에는 또다시 A, B, C로 큰 폭의 하락이 일단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사실 보통 3산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3봉형이라도 많이 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머리, 여기가 이제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실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상단을 넘어가면 확실히 일단 오파가 조금 더 남았다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단을 깨면 이 하단이 보통 이제 목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선을 확실히 깨고 나면 밑으로 깨고 나면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 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진한 초록 색깔,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인데, 일단 뭐 현재는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돼 있기 때문에 9일 후행 스팬은 뭐 아직 역전돼 있지만 뭐 여전히 호전 상태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주가와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주가를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 이 전환선은 최고점이 이 부분이었죠. 지금 9일 전이니까. 이 최고점이 계속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전환선은 이제 향후 하락할 예정이고요. 이 기준선은 최저점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최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가면서 이 기준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역전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고, 사실 보시면은 이 역전이 코로나 상승 이후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호전이 된 다음에 뭐 사실 조정 파동이 있었던 이 4파 때 뭐 잠깐 역전이 된 이후로 뭐 한 번도 크게 역전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상승 파동 중에 역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 기준선을 만약에 올라가는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짧은 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주가가 이 120분봉의 이 선행 스팬을 상당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만약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월요일 날은 뭐 만약에 돌파를 할 수 있었겠지만, 돌파를 사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그냥 1, 2 최상의 패턴은 뭐 3, 4, 5까지 뭐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신규 투자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리스크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매수를 하시는 걸 반대를 하진 않겠지만, 매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언제든 뭐 일봉 기준으로 기준선을 떨어지면 매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니면 빠르게는 이 120분봉 상에서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을 깨면 꼭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여기는 A, B, C인 것은 확실한 게, 이렇게 추세선을 5파 고점에서 이 B파 고점까지 그은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올려놓으면 하락을 딱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A, B, C인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이 상승 파동이 B파인지 5파의 조금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금 상승이 있고 나서 뭐 그 다음엔 조금 하락하는 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미국도 일단 장기 추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파, 여기까지가 3파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고요. 최근의 상승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의 1파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미국도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파와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아직까지는 이 추세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 아직까지는 뭐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을 확실히 하락하면 그때는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5파를 조금 일봉으로 잘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해서 3파, 여기가 이제 여긴 플랫이겠네요. 플랫으로 이제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번 5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조금 쐐기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이는 주가가 이렇게 모이면서 올라가는 걸 쐐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쐐기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물론 일단 처음에는 이 쐐기형을 주가가 하락으로 돌파를 하면서 쐐기형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가면서 일단 이 쐐기형이 아니라고 확신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까라고 고민을 조금 해봤었는데, 지금이 어디 파동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2파 저점하고 이 4파 저점하고 쭉 그어보면 이번 하락 저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럼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는 알 수 있고요. 이 채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5파의 아마 5파일 텐데, 마지막 이 코로나 상승 파동이 큰 5파인데 그 큰 5파에서 아마 5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가 2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파, 최근의 하락이 아마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 상승인데, 아마도 그러면은 이 채널링을 했을 때 이제 이 저점부터 이 저점을 그어서 이거를 아마 3파 고점까지 올려놓으면 아마 이 주가 상승이 이 부분까지지 않을까라고 채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어보시면 뭐 사실 거의 지금 다음 부분까지는 왔고요. 물론 이 채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 크게 이렇게 A, B, C, 그 다음에 B, A, B, C, A,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B파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C파로 내려가는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국 쪽은 일단 일목균형표 추세선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분봉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120분봉으로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번에 조정 파동이 최근에 고점에서 부분의 조정 파동이 이제 여기가 이제 ABC로 일단 A파로 하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ABC로 B파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로 이제 C파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면 일단 ABC는 확실히 맞지 않았나라고는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바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ABC였는데, 그럼 이제 이 ABC가 아마 4파였고 여기가 이제 5파라고 그럼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가 이 5파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이 조정 파동이 아마 4파, 여기가 이제 이 마지막 상승이 아마 5파, 작은 5파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거의 다 이제 오진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뭐 최고 상승을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까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채널을 그었을 때 이 2랑 4의 저점을 그은 이 채널을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채널링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먼저 깨거나 아니면 이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거의 한 1, 2주 내에는 저는 뭐 하락이 시작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 RSI도 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거의 지금은 일단 천장 부근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미국이나 한국 쪽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금 일봉상 기준선이나 뭐 이 120분봉상 기준선에서는 조금 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조금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는 조금 하시는 게 계속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